여러분 가정의 냉장고 안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보존 용기가 있는데 주로 제품이죠. 이 제품들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암 발생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97명에서 2020년 321명으로 약 6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요 암종별 발생률을 보면 유방암은 2020년 2.8배나 늘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3배 감소했지만 자궁체부암은 3.1배, 난수암은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에게 많이 발병해서 남성암으로 오인하기 쉬운 폐암과 췌장암 역시 각각 24%와 67% 늘어났습니다.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식생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흡연, 수면장애, 운동부족, 환경오염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새로 산 스테인리스 용기들을 손으로 만져보면 무언가 까맣게 묻어놓은 가루가 있는데 이것이 연마제입니다. 이 연마제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성분이 탄화규소라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탄화규소를 2군 A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 유발 추정 성분이기 때문에 섭취 등 노출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탄화규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는 세척이 되지 않고 산이나 알칼리에 강하기 때문에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로도 제거가 안 됩니다. 식용유를 종이타올에 묻혀서 힘을 줘서 닦으면 종이타올에 묻어 놓는데 몇 번 반복해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하게 세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만들 때 연마제로 탄화규소가 아니라 스테아린성과 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이들은 모두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규 제품이라면 탄화규소로 연마하지 않았겠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주방용기는 외국산이 아주 많고 연마제로 뭘 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마제 제거 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냉장고 안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보존 용기가 있는데 주로 플라스틱 제품이죠. 이 제품들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방에 있는 여러 가지 조리기구들, 냄비나 프라이팬에서도 발암 성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젖병, 캔 내부 코팅제, 영수증 등을 만드는데 비스페놀 A가 사용됩니다.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음식을 데울 때 과량의 비스페놀이 용출될 수 있는데 성인 남녀의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성인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변 중 비스페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그룹이 가장 낮았던 그룹에 비해서 비만 위험도가 7 내지 2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 폭이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비스페놀 A가 비만과 당뇨병 발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밀결을 압착해서 만든 용기나 밀랍으로 만든 랩, 스테인리스 용기, 유리제품 등으로 대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데우거나 해동할 때 별 생각 없이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해로운 성분을 방출하는 제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중 2번 HDPE와 5번 PP만 안전하지 나머지는 모두 전자레인지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을 방출합니다. 컵 라면 용기는 6번 PS라는 재질인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환경 호르몬의 정확한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화학물질이 우리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은 주로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용기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한 용기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밀봉된 용기나 포장의 경우에 수증기 배출 통로를 확보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적석 조리식품의 경우에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른 전자레인지의 출력, 가열 시간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주부들이 프라이팬을 고를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단연코 바닥 코팅이겠죠.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누르붙지 않고 오래 사용해도 벗겨짐이 적어서 사용과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프라이팬 제조회사들은 테프론 코팅의 우수성을 앞세워서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테프론 코팅제 가불화 옥탄산이라는 PFO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돼서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PFOA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FOA는 열을 가하면 휘발하여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축적되는데 내분비계 교란, 불임, 기형아,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PFOA뿐 아니라 코팅 안쪽으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서 장기간 누적되면 면역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치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버려야 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사서 처음 사용할 때는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이 세척하고 세척한 프라이팬은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오래 쓸 수 있고 조리 과정 중 금속 성분의 용출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빈 프라이팬을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프라이팬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코팅을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 수세미 대신에 부드러운 수세미와 주방 세제 등을 이용해서 세척하고 음식물이 누르부터 세척이 어려울 때는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 내지 3분 정도 가열한 뒤에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됩니다.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서 아래 본체가 보인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알루미늄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알루미늄 냄비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음식이 빨리 끓고 무게가 가볍고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실절임, 간장,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양배추 등 산도가 낮은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은 인체에 축적되면 중금속 중독으로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특히 뇌에 축적될 때에는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증가시켜서 치매나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체내로 들어온 알루미늄 성분을 잘 배설시키지 못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캠핑 가셔서 고구마나 감자를 쿠킹 호일에 사서 모닥불에 넣어 익혀 먹은 경험이 있겠죠. 과연 몸에 괜찮을까요? 쿠킹 호일은 알루미늄 호일이 정식 명칭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음에도 우리는 흔히 은박지라고 부르는데 쿠킹 호일은 알루미늄 성분입니다. 불고기 식당에서도 쿠킹 호일로 작은 용기를 접어서 마늘이나 쌈장 등을 넣고 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알루미늄은 바람, 치매, 신경계통 질환을 유발합니다. 음식이나 그릇에 착 달라붙어서 밀봉하면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비닐랩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건강에 문제될 수 있고 환경오염도 일으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은 PE 재질이고 업소용 비닐랩은 PVC 재질입니다. PVC 재질은 가정용보다 끈적한 느낌이 들고 잘 달라붙습니다. PVC는 원료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면 랩에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며칠씩 보관했다가 냉동실에서 꺼낸 얼린 고기를 빨리 해동시키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바로 넣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PVC 즉 폴리 염화 비닐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업소에서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고 소비자는 심각성을 모른 채 당연하고 받아들이고 일상생활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용 랩은 PE인데 PVC보다 안전하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일반 PE보다 가격이 비싼 친환경 PE도 있는데 접착력이 좋아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투명하지 않아서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리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다는 단점은 있지만 산을 함유한 식품을 보관해도
부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리 제품 중에 산화납을 사용해서 만든 크리스탈 유리제는 피클이나 과일 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면 납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에 24시간 담근 후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용기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약한 세척제를 사용해서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알루미늄 호일, 그리고 스테인리스 주방 용기 등은 해로운 물질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